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정치 뉴스를 보는 분들은 뉴스 기사 한두 개를 봐가지고는 이게 지금 도대체 뭐가 어떻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건지 한눈에 그 그림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래서 이 사건 흐름을 한번 한 방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재명하고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 간에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로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큰일이 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쌍방울이, 이거는 기업이죠. 쌍방울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북한과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라는 충격적인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북한의 1억 달러, 쌍방울이 북한의 1억 달러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런 거 간단한 키워드를 검색만 한번 해보셔도 수많은 뉴스 기사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여러 자료를 종합을 해서 한번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쌍방울이 북한에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협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최근에 검찰에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과거에 북한이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어떤 협약, 우리 돈으로 이게 대충 그러니까 1200억 원이 넘어가는 규모의 수천억대 규모의 어떤 국가사업 협약을 맺었다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는 실제로 수사 역량을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검찰에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김성태의 쌍방울이 북한과 2019년 1월과 5월에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과 진작의 경제협력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사실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검찰에서는 2019년 5월 12일 쌍방울이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맺은 협약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협약서에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와 광림이 북한의 국가사업을 사실상 독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는 광학 필름을 만드는 곳인데 그래서 북한의 히토류 등의 광물 자원 개발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한편 특장차를 제조하는 광림은 철도를 건설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회사인 나노스, 현 SBW 생명과학의 3년치 주가 그래프입니다. 자, 주가 꼬라지 한번 보세요. 한때 12,000원을 찍던 회사가 지금 주가가 800원대입니다, 여러분들. 12,000원짜리가 800원이 됐어요. 저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반 국민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은 고점대 주가를 부추기면서 한탕 거하게 헤쳐먹고 나온 인간들은 과연 어느 정치권의 어느 계열과 끈이 닿아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게 한바탕 헤쳐먹고 나온 사람들이 순수한 일반인 투자자들일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미리 정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누구랑 끈이 닿아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만 이렇게 넓은 시야로 보면은 정말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쌍방울이 북한의 국가사업을 가져오는 대가로 그러면 뭔가 지들도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돈입니다. 돈. 북한 측에 1억 달러를 주겠다. 우리 돈으로 약 1231억 원이 넘어가는 거액의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이런 협약서에 적시를 했던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 정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돈입니다. 돈, 달러가 필요해요. 정확하게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 자금이 해외에서 무슨 일을 벌이기 위한 공작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대한민국, 즉 남한의 민주당 정치권과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수천억 원씩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들을 저것들은 왜 했냐면 쟤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에 큰 국익이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북한과 관련된 교류 사업은 본격적으로 크게 헤쳐먹으면서 지들이 대규모로 사리사욕을 해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미국 같은 나라를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나 미국의 프로 기업들과 공식적인 거래를 주고받는다고 치면은 자기들이 북한 같은 나라랑 해먹을 때만큼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거대하게 사적인 탐욕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좀 많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하고 저것들이 항상 엮여드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쌍방울이 북한과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도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방울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이재명의 측근인 부지사가 개입된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러면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라는 사람은 또 어떤 신세이냐?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소름이 돋죠?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정말로 조금만 이거 털어보면은 금세 엮여 나올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자, 그리고 쌍방울과 이재명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국가사업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 자금이 또 막대하게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을 하려고 마련하려고 했을까? 검찰에서 봤더니 저것들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즉 국민 세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검찰이 이런 정황을 이미 포착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로부터 약 3년 뒤였던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나라가 그렇게 될 뻔하기도 했었죠. 그 나라 운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판의 더럽고 어두운 곳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정말로 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게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김성태가 술술 불고 있는 것들이 있죠. 김성태 전 회장은 최근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북한 측 인사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약 300만 달러, 37억 원을 북한에 제공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북한, 그리고 이런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의 대북 송금, 모든 게 지금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재명의 측근으로 활동하던 부지사가 경기도와 대북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 개최했던 무슨 아시아태평양 어쩌고저쩌고 평화 어쩌고 이런 국제대회에서 대놓고 북한 인사랑 만났다라고 하죠. 그 북한 대남 공작기관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리호남 같은 인간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도 하고, 심지어 북한 인사도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하죠. 이후 김성태 전 회장 역시 그 자리에 함께 동석을 하면서 이재명이 대선을 위해서 방북을 원하고 있다, 협조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고, 북한 인사도 이 지사가 방북을 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 헬기도 띄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운을 떼면서 돈 달라는 거죠. 대놓고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2억 원의 거액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한켠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게. 자, 이에 김 전 회장은 그 정도 현금을 준비하기는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300만 달러를 제안해가지고 북한 리호남이 동의를 하면서 합의를 보고 이재명의 그런 어떤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은 300만 달러 정도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하죠. 이러니까 국정원을 그렇게 식물기관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대놓고 해야 되니까.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실제로 밀반출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사태로 터지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북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죠. 하지만 돈은 건너갔고요. 자,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는 쌍방울이 북한에 밀반출한 돈이 2019년에만 총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가까이 된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월 달에 200만 달러 이상, 4월 달에 300만 달러,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서는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북한과의 국가사업 체결을 추진을 했고 그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를 넘기려고 했다.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이 넘어가는 수천억 원대의 돈을 대북으로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검찰 측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 쌍방울 문제와 이재명을 도저히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 쌍방울, 북한, 대북 송금 이 네 가지의 거대한 단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명이가 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을 아예 누군지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지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김성태는 바보입니까? 북한에 수천억 이렇게 넘겨주려고 했던 김성태는 바보라서 그런 짓을 합니까? 재명이랑 어떤 식으로든 뭔가 친분이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를 전제로 북한과 무슨 약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검찰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 뉴스, 이번 영상을 바라보셨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현재 엄연히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흐름입니다. 다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부디 정치권을 바라볼 때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진짜로 지난 대선 당시에 벼랑 끝으로 떨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여전히 정말로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면은 민주당의 횡포로 또 검찰이 워낙에 지금 수사권이 축소되고 이빨이 많이 빠져버렸죠. 이게 과연 얼마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방송과 미디어 그리고 판사들이 있는 사법부조차도 사상적인 좌경화가 워낙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부디 국민들이 두 눈 크게 뜨고 확실히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라도 여기서 형성을 해줘야 사법부의 판사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부디 이재명만큼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이 나라의 최소한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또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